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씨와 어울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명태균 패밀리,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는데, 명태균 씨하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 2명, 이 4사람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자, 우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명태균 씨는 어떤 혐의냐,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에 보면 상세히 드러나 있고요.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뭐 돈을 받았던 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장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서 곧바로죠, 6월 1일 당선이 됐으니까 8월부터 그 다음에 2023년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까지 세비의 절반 등 해서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말, 그러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앞두고 대구시의원, 그 다음에 고령군수 출마 예비 후보자, 그렇게 하면 2명이죠.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여기를 통해서 2억 2,7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돌려줬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카톡 문제에도 아마 구속영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5월 9일에 전화통화를 한 걸로 민주당이 공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들어가 있는 전화입니다. 김영선이가 뭐 대선 때 도와줬으니까 해줘. 그런데 당에서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당 공개 육성이고, 명태균 씨 주장은 그 다음이 민주당에서 뺐다. 그래서 짜깁기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어떻다든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 보면 근데 그 전화 통화를 하기 직전에 바로 그 날짜는 5월 9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하기 전날.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시는.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뭐 등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것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장과 검찰 수사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안에 보면 결국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실제 얼마나 친한지는 윤 대통령 주장과 명태균 씨 주장이 좀 다르죠. 제가 그럴 거라고 그랬죠, 그건.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있어서 명태균 씨는 n분의 1일 거고, 명태균 씨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일 테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래 당사자일 테니까 서로 다를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안에 결국 명태균 비즈니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조작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공천도 받아주고, 뭐 이런 게 다 명태균 비즈니스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이고, 윤 대통령은 어찌 보면 이용당한 사람. 대신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정치적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뭐 실제 경선 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뭐 잘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사실관계는 규명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명태균 비즈니스의 실체가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 사안의 중대성, 이게 이제 정치자금 이거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인멸. 근데 증거인멸도 상당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휴대전화를 그 전에 폐기했다면 모르겠는데, 의혹이 제기된 뒤에 폐기했다. 그럼 이건 뭐 거의 명백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뭐 이거는 뭐 처음에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는 둥, 그 다음에 처남한테 버리라고 했다는 둥, 그냥 버렸다는 둥, 아니면 포렌식을 하려고 했는데 뭐 패턴이 잠기지가 않아서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새 휴대전화에 옮겨놨다는 둥, 뭐 온갖 얘기들을 했는데 다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려고, 없애려고, 이게 곧 증거인멸이죠.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을 때는 죄는 안 됩니다. 남한테 시켰을 때가 죄가 되고요. 그러나 죄는 안 되지만,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인멸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이 의혹이 불거진 뒤에 금품을 건넨 그 아까 예비 후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경남 선관위의 조사를 앞두고서 말 맞추기를 한 거죠. 이거 공천 대가가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것도 지금 검찰이 조사 결과에 드러나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예비 후보자들이 다 실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혹이 불거지니까 명태균 씨가 와서 이거 이렇게 말을 맞추자고 합디다. 요것도 증거인멸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가 이제 명태균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를 했느냐. 이건 지금 명태균 구속영장이니까 그 부분이 이 영장에 이제 상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명태균 씨가 금요일, 토요일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제 영장 청구 직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른바 명태균 패밀리들을 저격하는, 명태균 패밀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미래항공연구소 소장, 아마 김태열이라는 사람인 모양이죠. 김태열 소장은 미래항공연구소를 인수하자 어떻게 카드빚 6천 내지 7천만 원을 갚고 아파트 2채도 사고 거제 석산에 억대 투자를 했을까? 무슨 돈으로? 횡령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내용을 나는 강 씨에게 들었다.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그리고 강혜경 씨가 미래항공연구소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2023년 8월 김영선 의원이 준 현금 4,500만 원, 그리고 PNR이라는 게 이 미래항공연구소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PNR에 2천만 원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강 씨 어떻게 했을까? 횡령 물음표. 강 씨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미래항공연구소로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을 소장과 강혜경 씨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어제 자기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이제 이 그 명태균 패밀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돈의 흐름을 놓고서 싸움이 시작된 것. 뭐 어찌 보면 이게 본질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명태균 씨를 보고 미래항공연구소에 돈을 줬는데, 그런데 명태균 씨는 나는 그 돈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돈은 아마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이나 강혜경 씨가 횡령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가 준 돈이 자기는 강혜경 씨한테 줬지 명태균 씨한테 준 적이 없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그 돈을 어떻게
나눠준 모양인데 그건 난 모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김영선 전 의원한테 나왔는데 그게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갔는데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 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겁니다. 네가 횡령했다, 네가 횡령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죠. 각각 검찰이 조사해 보면 서로 이제 남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추적해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하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에는 명태균 씨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챙겼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 비즈니스가 명태균 구속영장에는 기록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횡령하고 난 돈 못 만졌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이. 왜냐면 일단 돈을 준 사람들은 다 명태균 씨를 보고 줬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은 그 명태균 패밀리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다퉈야 될 문제고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명태균 씨를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아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의 범죄 혐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요 내일 모레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일 저녁이나 아니면 밤늦게 결정이 되겠죠. 뭐 지금 현재 예상은 뭐 명태균 씨는 확실하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줬다는 그 이제 세입이 절반에서 9천여만 원 그걸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될 수 있을까?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서 그건 좀 애매하고 돈을 준 사람들 일부 돌려받고 뭐 했는데 그 사람들도 좀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명태균 씨의 구속 가능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내일 모레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그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그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 뭐 한 4시나 5시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